네, 이렇게 곳곳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올여름 더위는 과연 얼마나 강해질지 또 장마는 끝난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칼럼니스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정말 덥습니다. 요즘에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벌써부터 여름 더위가 심상치가 않은데 올해 여름 얼마나 더운 겁니까? 여름이 덥기 마련인데요. 예. 이제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6월과 7월과 8월을 통상적인 여름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6월 달에 찾아오는 장마 이전의 더위는 일반적으로 불더위라고 해서 볕만 피하면 견딜 수 있을 만한 더위였고요. 장마철에 한 차례 비가 지날 때는 좀 더위가 주춤하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덥기도 덥지만 습한 열기로 인해서 물더위가 시작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여름 날씨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마가 6월 달에 제주도에 이렇게 6월 달에 장마가 종료된 거는 기상관측 이래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가 전 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면서 매년 여름이 좀 더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평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매년 여름이 더워지는 거는 너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지난해 여름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도 여름이 좀 더 더울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은 강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게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근데 지난해보다 좀 더 강도 높은 더위가 느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는 그래도 7월 달에 폭염은 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장마가 이미 종료된 제주와 남부지방은 사실상 6월 달부터 폭염이 시작됐기 때문에 폭염의 시작 시점과 장기화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체감적인 더위는 지난해보다 더 극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마 이제 더위의 정점을 한번 찍어야 더위가 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언제쯤이면 여름 더위의 정점이 좀 오게 될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이제 발을 떼고선 산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 정상을 오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을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예. 네.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통상적으로 지난 2000년대 이후에 폭염이 나타났던 패턴을 좀 살펴보면은 6월 달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폭염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일수의 폭염을 기록하는 거는 결국에는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7월 말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8월부터 이제 폭염이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날씨인데다가 과거에 나타났던 7월 달의 일 최저 기온의 기록, 일 최고 기온의 가장 높은 기록들의 그 시기를 살펴봐도 보통은 7월 중순, 7월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30년 평균을 봤을 때도 폭염의 시작점은 7월 처음이 이제 1일부터 한 15일 사이에 나타난 데다가 폭염이 마지막 이제 끝날 때쯤이면은 거의 8월 중순 이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제 폭염이 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장마가 일찍 끝났던 탓에 폭염의 시작점이 빨라진 탓에 그 장기화된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더 극심해질 그런 폭염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는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야기하는 원인이 열돔 현상의 상층의 이제 고기압이 확장하는 그런 시기도 이제 7월 말부터 8월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더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낮에는 그렇다 쳐도 요즘 밤에도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과 제주도 서귀포에서 7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이 불더위와 물더위의 차이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더위의 강도를 이제 장마 전후로 나눌 수 있는 건데요. 예. 보통은 이제 겨울철에 난방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알뜰한 행동 중에 하나가 보일러의 강도는 낮추지만 가습기를 틀어놓으면은 이 습도가 높아진 이 수분이 열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낮 동안에도 겨울철에도 굉장히 따뜻한 난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덥기도 덥지만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낮 동안에 뜨겁게 달궈진 열기가 해가 지고 나면 식기 마련인데 이 열기를 대기 중에 높아진 습도가 잡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닷새째 열대야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이유가 높아진 습도가 낮의 열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날들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초열대라고 해서 밤 동안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해안 지역은 수심이 깊은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해 바다가 어떻게 보면은 대형의 가습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의 초열대 현상도 앞으로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네. 열대야도 열대야지만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더위가 길게 지속될 경우에 어떤 점들을 가장 우려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온열 질환자가 이제 7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몇 도까지 기온이 오르느냐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폭염이 얼마나 장기간 동안 쉬지 않고 지속이 되느냐입니다. 지금 다음 주까지 날씨를 봤을 때 뭐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걸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낮 동안에 열기를 좀 식혀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소나기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뚜렷한 체계적인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폭염의 장기화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는 그 4호 태풍이 들어올린 덥고 습한 공기가 이제는 중부지방까지 확장할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 지역까지도 35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는 거의 전국이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고온에 노출되는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운 시간대에는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셔야 되겠고 더위로 인해서 배출되는 이런 땀의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들을 좀 수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더라도 좀 습관적으로 물도 자주 드시고 좀 시원한 옷차림으로 어떻게든 좀 이 뜨거운 열기를 좀 피하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생활에서 취할 수 있는 예방법도 짚어주셨는데 장마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와 관련해서 중부지방은 기간도 좀 짧았고 비도 적었다는 평가가 많은데 사실상 중부지방 장마는 끝났다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비가 더 올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까? 이 기상청에서 장마의 시작과 종료를 좀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비 예보가 계속 엎으면 이거 장마가 끝난 거하고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의 전 지구의 기후적인 변화를 보는 시그널로 봤을 때는 장마의 시작과 끝을 보는 거는 학자로서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엔 장마라고 하는 것은 정체 전선상 덥고 습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대립상에서 내리는 그 전선상에서 내리는 비가 언제 끝나는지를 보면서 기상청에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은 기상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에 나와 있는 예보들을 봤을 때 시그널들을 봤을 때는 한 늦으면은 7월 중순까지는 중부지방의 장마 전선이 이제 물러갔기 때문에 종료가 됐습니다라고 시원하게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중부지방은 장마가 끝났지 않다라고 해서 비가 이제 더 내리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체감할 때는 장마를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서 폭염과 열대야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상청에서는 시원하게 장마가 끝났다고 말을 못하는 거는 이런 좀 기상학적인 요소들의 분석 때문에 좀 발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경계해야 할 것이 태풍 시즌으로 접어드는 시기라서 태풍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폭염엔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모순적이기는 한데요. 더위가 극심했던 해를 살펴보면은 예보관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차라리 이때는 태풍이라도 와라라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강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강한 강도를 물리쳐줄 수 있을 만한 그 몸집이 큰 기상 요소가 하나 와줘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어떤 더위의 폭염의 공기를 물리칠 수 있을 만한 거는 결국에는 태풍입니다. 근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폭염을 물리치는 역할도 때로는 할 수는 있지만 더위를 더 부추겨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우리가 기다렸던 더위를 물러나게 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모든 안 좋은 그 더위를 북돋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다음 주에 중부지방이 35도 안팎의 폭염 경보를 예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강력한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찢어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찢어놓은 위치가 일본 열도 부근에서 찢어놨기 때문에 본체에서 덩그러니 떨어뜨려놓은 덥고 습한 공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덩그러니 지금 놓이게 되면서 더 우리나라의 더위를 극심하게 좀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필리핀 동쪽이 아니라 서쪽 부근에서 발생한 4호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에서 유발되는 덥고 습한 공기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뿜어내면서
덥고 습한 열기의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들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지금 근래 들어서 발생한 3, 4호 태풍은 우리나라의 폭염의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은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폭염과 태풍 등 날씨 짚어봤는데요. 기상 소식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